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낙선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무소속도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삼자구도로 했고 보수 단일화도 없었는데 1등을 한동훈이 합니다. 득표율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42.96%, 하정우는 41.26%, 박민식은 불과 15.76%를 얻는데 그쳤는데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정우 후보의 선거 전략에서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물론 막판에 이제 그 토론회에 나와서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화제가 되긴 했었지만 아까 정원호 후보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마치 도망 다니는 듯한 모습,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해도 쉽게 응하지 않아서 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과 또 하나는 그때 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 이거 정확한 부르고 지적입니다. 했잖아요. 네. 그 모습이 사실 하정우 후보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건 AI라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젊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초대 AI 수석으로서 일한 그런 패기와 열정과 젊음, 신선함을 바랬던 건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노래 시키니까 하는 그 모습에서 사실 아니, 저는 너무 실망을 이게 정확한 했어요. 진단인 게 오늘 제가 사실은 친한계 핵심 인사와 점심을 먹었어요. 그분이 선거에서 이 두 가지 장면만 없었으면은 만약 이 두 가지 장면이 없었다면 한동훈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하정우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노래 부른 거. 마치 김어준과 하정우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보이는 맞습니다. 모습이 있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런 단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선거를 치르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던 거고, 하나는 또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박민식의 삭발이 없었다면은 한동훈이 또 어려웠다는 얘기도 합니다. 박민식의 삭발은 명분도 없었고 하물며 외모도 볼품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거운동 캠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하정우 수석 거기 출마하고 이럴 때 이제 응원 드리고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될 테지만 그냥 뭐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런 마음가짐으로 영남 내려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거든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갈팡질팡 하던 그때 저런 정도의 고민이면 오지 마시라, 가지 마시라, 출마하지 마시라, 큰일 난다. 거기 전재수 후보, 전재수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께서 워낙 사랑받고 있으니까 민주당 텃밭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전재수 당선인 거기 3번 떨어졌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 뭐 최인호 의원, 박재호 의원 맞아요. 네. 각각 부산에서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인데 3번씩 떨어지고 난 뒤에 붙어서 재선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바람 안 좋으니까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부산에서. 그때 딱 전재수 선배 한 명만 딱 살아남은 거거든요. 부산 그런 동네예요. 대구, 부산, PK, TK 다 그런 동네예요. 그런 데를 지금 뭐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한번 가볼까? 큰일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했어요. 심지어는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네. 욕 더럽게 먹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그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정찬희 대표가 지금 하고 있고 뭐 사실 대통령도 그 작업 한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라는 거 전부 다 뭐 사실 눈치 나가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영남에 나가서 그런다는 게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의미인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맞아요. 나왔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김어준 그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건 이거 최악이어서 최악 그거는. 네. 못해요. 그런 거 원래 진짜 이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잖아요. 그거 못해요. 잃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막바지에 봤던 어떤 쇼츠들 보니까 업스테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응하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길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떠 이러면서 후보가 지켜야 될 금도를 넘어섰다. 네. 그 자꾸 제 후보 팔아서 죄송한데 한번 김부겸이 서문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교과서다, 교과서.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모욕을 받는지 보세요. 그 70대 노인이 그 상상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참고 예. 그 사람들 마음을 돌려 세워야 되는 거지. 유권자랑 싸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한동훈의 여러 가지 캠페인 행위 중에서 후원회장을 정영근 전 의원을 했잖아요. 우리 범민주 진영의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사석에서도 상당한 비판거리가 됐는데 실제로 북갑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는 북구갑에서는 정영근이 먹힌다는 겁니다. 왜? 시장을 가보니까 벽시계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정영근이 써 있대. 그런 그 상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영근이 실제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도 이제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샅샅이 훑고 다녀가지고 정영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선 당위의 부분이 있고 전략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혼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선거 전략에서도 미스가 일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한동훈 42 그리고 하정우 41 그리고 박민식 15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동탄 모델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봐야 그쵸? 돼요. 아, 동탄 모델. 아니, 숫자도 비슷해요. 이준석이 당선된. 당시에 보세요. 맞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신인,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치에 깊숙이 안 들어왔던 분을 그냥 대충 공천한 거거든요. 삼성 출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냥 국민의힘은 그때 한정민 후보 나온 거랑 그냥 비슷해요. 그냥 장동혁 이펙트 때문에 그냥 15% 똑같이 나온 거고, 공영훈 후보처럼 사실은 저는 하정우 후보가 공영훈 후보처럼 보였어요. 그냥 정치 신인이고 막 뭐는 해보고 싶은 야, 이거 의욕은 있는데 비슷하다, 근데, 이미지가 지금. 네. 막 있는데 잘 안 먹혀. 유권자들한테 이게 소통이 안 돼. 음.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는 그 노래하고 이런 거 저거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하정우 후보가 떨어진 이유는 재수 형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의 후광이 있는 건 알죠. 그건 플러스 알파지. 재수 형님, 그럼 재수 동생이라서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전재수 후보가 와서 돕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가고, 인간 하정우, 정치인 하정우가 거기서 어떤 매력과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북구에 정착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뭐 오늘 마음 다르고 어제 마음 다르고 뭐 내일은 몰라요 뭐 이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아,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아직 스스로도 납득을 못 시켰구나. 근데 내가 내 자신도 납득 못 시켜서 그냥 의욕만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남을 선거로 어떻게 하냐. 설득합니까, 남을. 네. 그러니까 전 이게 재수 형님이란 말 아마 하정우 후보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계속 썼을 텐데, 전 쓸 때마다 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재수 동생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인 하정우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전재수라는 정치인을 3번을 뽑았던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한 100점인 그쵸. 거예요. 네. 그럼 최소한 거기에 하정우 후보가 도달하기 위한 진지한 네. 노력을 해서 노력 점수라도 따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아, 재수 형님, 재수 형님.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니, 저것도 누가 옆에서 좀 안 말리나? 아니, 가끔 뭐 진짜 전재수 후보 왔을 때 뭐 행님 하면서 하는 거는 고향의 정서니까 좋은데, 말끝마다 재수 형님, 재수 형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좋게 남을 보이진 빌어서 않았거든요. 정치하는 네, 거니까. 반사 정치죠, 반사 저는 정치. 저 부분은 생각이 다른 게, 재수 형님 때문에 그 정도 얻은 거예요. 그나마 왜냐면 선전했다. 네. 그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뭐 유세로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차례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저기 부산에 저희 국회의원 하나 없으면 부산시장하기 힘듭니다. 좀 뽑아주세요. 저 하정우 동생 뽑아주세요. 제가 좋은 정치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정우 후보는 다른 데 갔으면은 당선됐겠죠 아마. 네. 국갑이 아니고 예. 네, 수도권 갔으면. 근데 네. 영남 민주당이 언제 3자 구도를 이번처럼 계속 맞겠어요. 다음 맞아. 그 2년 뒤에도 기회 그렇다는 없습니다. 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도전을 했어야 돼요. 거기 나간 선배들 다 10년씩 12년씩 자기 인생 갈아 넣었던 건데, 한 번에 밭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거는 없거든요. 저도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나가는 그 어르신들 만나면 뭐 몇 번째 어금니에 임플란트 심었는지까지 맞아, 아는 맞아. 사람이다. 세세하게 이거를 안다고 그러죠. 네, 네. 항상 기억력이 좋으신 네, 거예요. 그만큼 기억력이 좋고 민심을 훑고 다녔던 분이셔서 그 정도 할 각오가 없으면 사실 영남 하면 안 돼요. 출마는 하면 안 아니, 된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선거 지원 가려고 가신 분이 서울에서 얘기해 준 얘기인데,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전재수 명함을 꽂고 다닌대. 그러면서 탑승객한테 명함을 나눠준답니다. 그 정도로 이 부산의 굉장히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네. 요약하면 좀 정치를 전 너무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전 이번 타이밍에 전 나설 타이밍도 아니라고 보고, 지금 청와대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에 더 충실하고 다음 총선에 나왔으면은 100% 됐겠죠. 근데 그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다. 100% 네. 안 돼요. 그 영남 정치인들 한번 선거할 때마다 진짜 영혼의 상처가 입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져요. 뭐 최인호, 박지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이 180석, 200석 떠드니까 넘어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피해를 얘기를 좀 보는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대표직에 사퇴했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의미가 있어요? 저러고서 또 비대위원장 조국 또 나올 건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사퇴하시고 또 비대위원장으로 내일부터 네. 다시 또 열심히. 왜냐면 저 당이 팬클럽 정당이고 1인 지배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계 우리가 정치학에서 말하는 그런 정당의 의미로 볼 수가 없는 팬클럽 사조직의 그 정당의 외피를 쓰고 있는 거라서 뭐 사퇴했다 그래도 별로 그 책임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조국 후보가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오늘도 뭐 책임이라는 단어로 제목이 나가던데 정계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정계 은퇴를 해야 하면은 된다. 그건 존중을 네. 하지만 저 정도 가지고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로지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구 시민들은 김부겸 후보를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거짓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정청래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마이서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 대치동의 선거운동원을 다니는 것도 9일 나왔으면 민주당은 하루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굉장히 적게 봤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고 그래놓고 찍어주길 바라냐고요. 플래카드도 좋은 자리는 국민의힘에 다 뺏겼다고요 성토를 해주셨고 레이지 보미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입니다. 정원호에 대한 비호감 상승이 여기 경남에서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걸 지도부들 포함해서 후보 본인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주당은 다들 머리들이 꽃밭인가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 연호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 안 해도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상욱이 진보당 단일화도 있었지만 당 지원 없을 때 소음이라고 유세차 안 쓰고 발로 뛰면서 인사하고 다니는 것이 야, 이 사람 일 잘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 이재명이라고 까는데 그래서 구군 의원 재보궐 거의 전멸하고 평택 조국은 잘 됐나요? 중도 보수 없이 이길 수 있긴 한 겁니까? 왜 깝니까?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